장윤기 사건으로 인해서 보안 수사권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죠.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오늘 법사위에서는요, 보안 수사권 폐지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법안이 상정되기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방문하면서 법사위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제1야당의 항의 방문도 안 받아줍니까? 오늘 법사위원장님 들어가십니다. 아니면 윤상현 의원께 법사위원장을 주세요. 소통도 안 하려고. 뭐가 좋아요? 폭행을 한 사람 그냥 국회 속에서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국회의원을 왜 합니까? 뭐라고요?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할 거면 뭐 합니까 지금? 제1야당의 항의 방문도 안 받아줍니까? 77 입특마법이 민생법이에요? 민생 파괴법이에요. 민생 입법이 아니고. 네, 국민의 편에 써야지 법률가 편에 설명을 해요. 민생 망치는 법을 이렇게 밀실에서 처리합니까? 여러분, 장윤기 사건이 정치 검찰이에요. 치겠습니다. 장윤기 사건도 검찰의 조작 기소예요. 그걸 말을 해야죠. 규탄구를 외치겠습니다. 방탄국회, 의회 독재, 민주당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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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엔 법사위원장 밖에서 이렇게 이제 논란이 벌어진 건데, 서영교 법사위원장 앞에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뭐 윤상현 의원을 법사위원장을 줘라. 법사위원장은 뭐하노?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윤희석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보니까 상정이 된 것 같아요.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한 논란이 좀 뜨거운데 일단 어떻게든 좀 처리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보안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느냐, 부분적으로라도 존치하느냐에 대한 의견이 갈려서 다른 의견을 내는 의원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저런 식으로 강제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상정을 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이 과정에 있어서 야당을 참여시킨 가운데 가면 모를까. 그렇게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고, 내용으로 봐도 방금 전에 길게 지금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핵심이 그겁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뺏는 거 하고 이 사건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를 보면 어디가 되었건 간에 한쪽에서만 수사를 했을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지금 제대로 보지 않고 어쨌든 뭐 여당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서 보안 수사권이 없는 가운데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올린다. 글쎄요, 국민적으로 어떤 역풍을 맞을지, 그리고 이게 정말 본회의까지 통과가 될 수 있을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이 과정을 이렇게 거칠게 끌고 가고자 하는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서영교 위원장에게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러려고 국회의원 하느냐, 국회의원 뭐 하려고 하냐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거 굉장히 깊게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단순 살인 혐의였던 장윤기의 혐의가 강간 등 살인으로 바뀐 것은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하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 수사권을 그냥 없애도 될지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적인 합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법사위장 밖에서 문 열어달라 이렇게 고성을 외쳤었는데 안에서도 소란이 오갔습니다. 그 현장부터 만나보시죠. 국민의힘에서 들어오셨으니까 마저 타상임위법도 설정해서 할까요? 자,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국회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공간적인 법사위 진행 당장 그만하십시오. 잠시만요.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뭐하는 행동입니까 지금? 보안 수사 폐지하고 공소 취소하려는 게 목적 아닙니까? 당장 중단하세요. 왜? 법사위원장직을 가지고 팀 잡지 마시고 빨리 국회로 공소 취소 절대 못하게 할 테니까 법사위원장 돌아오세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위원장이십니다. 대한민국 국민의힘이 방해를 하고 있어서 이거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의회 민주주의는 생각이 있죠. 위원장이 질서 유지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의회 민주주의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저렇게 퇴장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차재원 교수님, 일단 뭐 공소 취소 얘기도 하지만 보안 수사권 폐지 이걸 좀 반대를 하면서 저렇게 항의 방문을 한 거였는데요.
장윤기 사건 하나로 좀 이 논의를 되돌릴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지금 야당이 사실은 의석수가 되게 부족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아마 이 장윤기 사건과 관련돼서 앞서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상당히 수사 부실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것이 앞서 우리 유희석 대변인도 이야기했지만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견제권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예. 이 부실 문제가 드러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상당한 국민들의 분노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뭐 야당의 입장에서는 의석수도 작고 조금 밀리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 민심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의 부분인데 사실은 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만약에 폐지될 경우에는 불보듯 빤한 장면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예. 제2의 제3의 장윤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이 경찰의 수사 독점에 대한 견제 그리고 감시 이 체제가 분명히 필요한데 그것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라고 한다면 이 민심을 과연 집권 여당이 무시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게 결코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무엇이 정언디 네. 사실 지금 그러니까 정치 검찰의 문제 때문에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부분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검찰청이 폐지됐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이 범죄 피해자들의 희생과 고통이 가중되는 그러한 상황이 빤히 내려 보이는 상황에서 이걸 무시하고 간다?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정치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론이 반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호미로 막을 걸 자칫 잘못하면 가래로 못 막는 상황이 민주당에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 당장은 이번 검찰이 보안 수사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름대로 파헤쳐지고 방지가 될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 검찰의 보안 수사 사건이 없어질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경우에는 상당히 아마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면서 예. 이것은 결국 집권 여당의 지지율로 하락으로 연결될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정권까지 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경우에는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 부분을 민주당도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법사위 내부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좀 신중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보안 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재명 정권을 향해서 살인자의 편에 서려는 거냐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바로 곱씹고 나섰습니다. 장윤기 사건이 있죠. 아버지가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과 내통해서 축소하고 암장시켰다는 것이죠. 억울한 죽음은 잊혀지고 묻혀지는 것이고 이 살인범은 자기 죄값을 치르지 않게 되죠.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정말로 살인자의 편에 서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그걸 보안수사권을 대통령께서 반대한다고 하면서 살인자 편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 괜찮아요? 뭐 전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고요. 네, 뭐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죠. 네. 심지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재명아 고등학생하고 싸우지 말고 나하고 싸우자 이런 거 보셨어요? 예, 뭐 참 그래도 제1야당의 당대표로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지도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상실된 매우 부적절한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법무부에서는 끝나는 겁니까? 뭐 그 이상 저희가 뭐 어떤 수사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네, 살인자 편에 설 거냐 이걸 문제를 삼았는데 근데 법무부 보고 이대로 두고 볼 건가라고 하기는 했는데요. 김기영 대변인님, 그럼 뭐 어떻게 나서야 되는 건가요, 법무부가? 뭐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해야 되는 겁니까? 예. 입틀막법으로. 국가 모독죄가 대한민국에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판단을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는 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살인자 편에 서는 거 아니냐 이런 정치적인 비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외적 허용을 계속 얘기했잖아요. 예. 그리고 국정의 인재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전당대회 없이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가 옳다고 누차 밝혀왔다는 겁니다.
누차 밝혀왔다면 국정의 1인자와 2인자 생각이 달랐다는 거잖아요. 말이 안 맞습니다.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 개딸, 이른바 개딸들이 보안 수사권 폐지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부안해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의 98%가 이렇게 일반 형사 사건에 대한 보안 수사입니다. 그리고 2%가 특수수사거든요. 인지수사,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검찰을 악마화해서 해제한다고 하는 게 2%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예 검찰을 해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면요. 예. 이제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검찰을 악마하면서 수사권 없애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막상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이건 없애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지 않는 거고 강성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검찰과 딜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걸 다 떠나서 저는 전당대회,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이 콩밭에 있는 것 같은데요. 전당대회 말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강하게 말씀하셔야죠. 예. 국민을 위해서는 보안 수사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고 박지원 의원께서도 이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의식하고 잘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내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보안 수사권 폐지는 사실상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추진해 오던 거라서 여전히 조금 이제 추진 의사가 강한 것 같습니다. 한동훈 의원의 말에 대해서 전용기 의원이 반발을 했는데 한동훈 의원은 이게 만약에 보안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가 되게 되면 장윤기 사건이 속출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검사들에게는 가족이 없냐? 사건 덮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기관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스템의 문제다. 뭐 이런 주장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한동훈 의원이 지금 뭐 그 이재명 정권이 살인자 편에 서겠다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매우 극단적인 악의적인 프레임 걸기에 불과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전용기 의원의 핵심은 뭐냐 하면 뭐 가족에 대한 수사 이런 부분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 기관이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그 어떤 이 지금 수사권을 독점했을 때 반드시 이런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어떤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보안 수사권의 폐지가 설령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은 반드시 마련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는 것 자체가 물론 뭐 그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이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통해서 예. 이런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방지해낼 것인가 하는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리고 좀 전에 법사위에서도 오늘 개정안이 올라갔습니다만 네. 저 개정안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법안 소위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법사위를 거부하고 아예 참석조차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들어와서 무엇이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제어하고 보완할 수 있는지를 함께 논의하는 쪽에 머리를 맞대야지 반대한다고 그래서 나는 반대세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반대니까 민주당이 다 책임지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책임 있는 국회의원들의 태도입니까? 공당의 태도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도 함께 머리를 맞대서 지금 어차피 검찰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이제 나눠지는 것은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가장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연구하고 논의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윤희석 대변인님. 예. 좋은데 전용기 의원이 검사는 가족 없냐 얘기한 거는 전혀 맥락이 안 맞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보안 수사권을 검찰한테 줄 수 없다는 얘기인데 그런 이 뒤에 하는 얘기가 사건 덮는 시스템을 없애야 한다. 사건을 덮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그러면 보안 수사권이라는 건 이때 공소청에 주지 말자는 얘기로 들려요, 저는. 그럼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보십시오. 예.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수사권을 독점하게 되는 경찰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지 그 수사권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
거기는 가족이 없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본질을 회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 만드는 기관에는 그럼 가족이 관계 없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가족이 있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을 악마화하려고 하는 얘기니까 그래도 재선 정도 되는 분이 이런 정도의 맥락도 파악하지 못하고 공개적으로 저런 얘기를 공개했다는 것이 대단히 저는 안타깝고 민주당에서 과연 이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전당대회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건지 보안 수사권이 존치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건지 정확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예, 민주당 내에서도 처음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오늘 홍기현 의원이 이제 SNS에 올린 글입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수준의 보안 수사권을 남겨둘 여지는 없는지 수기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리고 오늘 법사위 내부에서도요. 민주당의 김남희 의원이 보안 수사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좀 고민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차재원 교수님,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빨리 이거를 폐지시켜야 된다는 강경파가 있는 반면에 조금 이제 수기를 거치자라는 온건파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저 수기를 거치자는 이야기는 뭐 민주당 내에서 이야기가 제기되기 이전에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난해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예. 예를 들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거나 이거 보안 수사권 폐지에 신중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사실은 같은 맥락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2의 제3의 장윤기 사건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스템을 그대로 밀고 간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민심의 향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자체가 이런 강경론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집권 여당의 오만과 독선으로 비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나름대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났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법사위에서 논의를 좀 해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여당 대표를 만나지 않고 야당 대표를 만났을까요? 그만큼 여당의 상당한 강경론이 있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지금 본인이 제기할 경우에는 또 당정 간의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야당에게 상당한 정치적인 그러니까 좀 힘을 명분을 주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면서 본인이 결국 정성호 장관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당 내의 강경론에 대한 상당한 정치적 제동을 저는 요구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해석까지 또 해주셨습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변호사 단체 민변에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보안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면 존치 21.1%, 부분적으로 존치해야 된다는 게 45.9%, 과반이 넘는 67%가 보안수사권은 좀 유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기흥 대변인님. 민변에서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 이거는 민주당이 논의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니 이거는 보수 진보의 문제,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우선시하고 볼 때 당연한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봤을 때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가평에서 있었던 살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계곡 살인 사건이 있을 때 그게 다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변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살인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묻지마 돌려차기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 여성에 대해서 성범죄를 하려다 그런 어떤 의도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경찰이 다 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일종의 우리가 기사를 썼을 때 데스킹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율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은 일단 악마화했습니다. 예. 없어져야 할 존재로 했고요. 너무나 과하게 정치 집단으로 규정을 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어떻습니까? 내가 피해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착하려면 착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나쁜 놈이 돼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악마화했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호랑이 등에 탄 격입니다. 내려올 수 없고 쭉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백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것을 걷어내고 차분하게 해야 되는 거고 저쪽은 특히 민변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 좌파 진영과 결을 같이 한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민변에서도 이 정도라고 한다면 국민적인 어떤 시각과 다른 소위 말해서 변협에서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 오늘 법사위 상정됐다고 당장 뭐가 처리되는 건 아니고 논의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 논란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다음 순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서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쟁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또 돌려차기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대대적인 대여 공세에 나섰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가 1987년에 이루어졌다면 박종철 군의 공식 사인은 원인 불명의 심장마비가 되었을 것이고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는 브리핑은 진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변화들로 인해서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되는 시대에 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약자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달라는 이야기를 좀 간곡하게 부탁드렸습니다. 아까 김진유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던 것이 하셨는데 이건 철저하게 서민과 약자를 고통 주는 체제로 돌리는 겁니다. 민주당이 늘 부르짖어 온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저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께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꾸 범죄자에 자기들이 감옥 갈 때 자기들이 돈 받고 감옥 가는 상황에 감정이입해서 모든 제도를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정점식 원내대표는 박종철 열사를 소환했고요. 한동훈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와 만났습니다. 이렇게 줄줄이 검찰에서 바로잡힌 과거 사건들이 소환이 되는 상황인데요. 정점식 원내대표 1987년 아주 유명한 이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경찰에서는 탁친이 역하고 죽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었는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뒤집힌 그런 사건입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예시를 이걸 드니까 딱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저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정말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지금 남영동에 있는 대공분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화 기념관으로 바뀌었는데요. 바로 거기서 물고문 끝에 사망을 했죠. 영화로도 뭐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 치안본부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정말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절에는 그게 통했던 시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당시 공안부장이었던 최한 검사가 이걸 수사를 하면서 수상한 점들을 많이 발견해냅니다. 예. 그리고 당시에 이 박종철 군을 진료했던 의사가 용기 있는 또 이 진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물고문에 의한 고문치사 사건이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경찰의 이런 행동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결국 이것이 이제 민주화로 가는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검찰이 수사하는 것 중에서요, 이 정치인들 관련된 특수사는 거의 한 1%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은 이 1% 때문에 나머지 99%를 다 없애려고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수사라는 게 전국의 검찰청에서 많은 어떤 일반적인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검사는요, 기본적으로 이 경찰하고 좀 다른 게 일단 법률 전문가입니다. 사법고시나 로스쿨 통해서 법률적 전문가예요. 그리고 어떤 수사에 대해서도 조금의 전문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경찰은 순환보직이에요. 계속 인사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를 처음부터 지휘하고 자, 요거는 요런 법률에 어긋나니까 요런 진술을 받아서 보완해라. 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사실 수사를 어떤 완결적인 상황으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보완 요청을 해서 보완서를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 민주당 정권은 검수완박이라는 걸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버렸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이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역량을 줄여버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보완 수사권조차도 이제 없애버리겠다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앞으로 정치인들 수사 안 하기로 약속하고 그러면 나머지 99%의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될지, 도대체 그러면 어떤 부분에 수사를 해야 될지 이걸 감시 감독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요? 그래야지만이 좀 전에 있던 돌려차기 피해자처럼 네. 저런 억울한 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정말 이 민주당은 지금 1% 때문에 99%를 막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네, 물론 뭐 검찰이 그동안 수사 다 잘했다라고는 할 수 없을 텐데 지금 이현종 위원 말씀대로 문제가 됐던 1% 사건 때문에 나머지 99%까지 뺏어가는 거 이거 정당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22년에 있었던 부산의 돌려차기 사건 기억나실 텐데요. 오늘 한동훈 의원이 그 피해자와 만났습니다. 구정훈 변호사님,
두 사건이 최근에 좀 비교가 많이 되던데 비슷한 점이 좀 있는 사건인 거죠? 그렇죠. 경찰의 수사가 미흡했고 미흡한 수사를 놓고 보니까 거기까지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중상의 혐의로 송치를 했는데 예. 검찰에서는 이 정도의 습격을 해서 돌려차기란 것은 그냥 상해 정도가 아니다라고 해서 살인 혐의가 있다. 그래서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를 했고 1심에서는 거기까지 유죄가 났는데 2심에서 추가로 피해자의 청바지는 일부러 벗기기도 참 어려운 옷인데 그게 안쪽에 피고인의 체액 DNA가 나왔다라는 것을 통해서 성범죄 목적이라는 게 확인돼서 2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거 지금 수사 과정에서 동적 발전적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을 아실 수 있을 텐데 누가 어떻게 수사를 하고 어떤 증거를 수집하는지에 따라서 법리 적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정말 그 민주당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너무 무책임하다 생각하는 게 그냥 아무나 맡겨도 다 사건은 돌아가려니 이렇게 지금 전제를 하고 계시거든요.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법률가인 검찰 집단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멍이 났으니까 찾아봤을 때 정말 그 증거가 나옵니다. 이번에 장윤기 사건에서도 이거 강간 목적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없느냐라는 게 논란이 됐었고 경찰에서도 그런 의견 나왔지만 묵살당했고 만약에 거기에서 검찰의 보안 수사가 없었으면 그냥 묻혔겠죠. 네. 그러니까 돌려차기 사건에서 이게 정말 이례적으로 한 번에 불과했다라고 끝났어야 될 일이 반복되고 있고 이거는 경찰이 가해자의 편에서 피해자를 외면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뭐 1년에 몇 건씩 벌어지는 사건이다라고 김어준 씨처럼 그렇게 매도하고 넘길 문제도 아니고 이 피해는 국민께 돌아갑니다. 그리고 검찰 악마화하고 그럴 때 그 몇 개 안 되는 손에 꼽는 정치인들 사건 가지고 그렇게 억울하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억울한 한 명도 만들지 말자라고 했는데 국민들 지금 이렇게 피눈물 흘리는 사람이 세고 셌습니다. 제가 대검 통계를 봤는데 하루에 발생하는 범죄가 4,000건이 넘어요. 근데 그 몇 명의 정치인 지키고자 국민들 전부를 피해자로 만들게 되는 이 상황이 법조인으로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치르기 전에 이제 출마 선언이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강성 지지층을 겨냥해서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도 힘을 실어주는 모습입니다. 검찰개혁은 민주당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입니다.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줄곧 말해왔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입니다. 청와대에서도 그런 입장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의 완전한 폐지, 다시 말해 보안 수사권의 전면 폐지는 1.1획도 변경될 수 없습니다. 보안 수사권의 전면 폐지 100%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는데 민주당이 이 살인범 장윤기가 보안 수사권이 있어서 저걸 잡아낼 수 있었는데 민주당은 살인범 장윤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지금 보안 수사권을 없애려고 한다. 이런 말하자면 큰 틀의 프레임이에요. 네, 김어준 씨는 또 큰 틀의 프레임을 짜고 있다. 또 음모론을 제기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청래 전 대표는 오늘 연임 도전을 공식화하기 전에 김어준 씨가 운영하고 있죠. 딴지일보 게시판에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닥치고 폐지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차재원 교수님. 네. 지금 근데 여론이 좀 신중하게 바라보자라는 국민적인 여론이 형성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경한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일단 뭐 정쟁대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나름의 일관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본인이 그러니까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그러니까 남겨놓았을 경우에는 정치 검찰이 보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우리는 확실하게 전면적인 그러니까 이 지금 검찰의 수사권 폐지만이 마지막 기회를 종결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왔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숟가락만한 보안 수사권이라도 주면 칼을 만들어서 정권의 위협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소신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뭐 일종의 정치적인 뭐 숙명을 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이번 전당대회에 나가면서 가장 큰 하나의 정치적 무기가 선명성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검찰개혁, 특히 그중에서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것은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의 강력한 요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해서 당권도 차지해보겠다는 그러한 생각도 분명히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정치인은 특히 그러니까 이 정청래 전 대표처럼 이 그러니까 이 여당의 당 대표를 그러니까 노리는 분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강성 지지층뿐만 아니라 민심의 그러니까 동향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너무 한쪽으로만 외골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예. 자, 이 올해 지금 그러니까 이 전
전반기 동안 이게 집계 된 대검의 그 통계를 보니까요. 검찰에서 송치한 사건의 46.5%가 검찰의 보안 수사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로 넘기는 사건의 거의 절반 정도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문제가 빤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성 지지층과 자신의 정치적 신념 때문에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은 당권은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당권 잡고 난 뒤에 당의 운영에 있어서 과연 민심을 쫓아갈 수 있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에 민주당 당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당원만 바라보고 이 중요한 정책을 밀어붙일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강경한 발언을 조금 더 들어보시죠. 구덕이 뭐 무서워서 장 못 따는 거예요? 검찰 수사는 안 그랬나요? 더 나쁜 짓 했잖아요. 인혁당 사형시켜버리고. 조봉암. 더 많은 정치. 저도 그렇잖아요. 보안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됐다고 쳤을 때 내가 검사면 언론에 알리죠, 바로. 그러니까 내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예, 최강욱 전 의원은 검사들이 보안 수사권 폐지되면 그냥 언론에 알려라. 이런 이상한 논리를 폈고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이런 얘기했습니다. 당장 한동훈 의원은 범죄 피해자와 국민이 구덕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홍기원 의원이 가장 좀 적극적입니다. 구덕이가 아니라 국민 가슴에 피멍이 든다. 보안 수사권에 있어서 예외 조항을 만드는 법안에 좀 동참해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치훈 부대변인님. 네. 홍기원 의원 입장에서도 민주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홍기원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민주당 인사들도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겉으로 얘기하는 것을 좀 주저하고 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박지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장은 구더기가 좀 생겨도 걷어내고 먹을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구더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정도의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는 장에 독이 퍼지는 거기 때문에 그 장을 그대로 다 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장을 먹을 수 없게 되는 그런 개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민심은 지금 글쎄요. 우리 당의 지지층 꽤 오랫동안 검찰에 대한 분노. 저는 검찰이 우리가 지금 이런 우려를 얘기한다고 검찰개혁 반대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무도한 정치권의 칼날을 휘두른 것뿐만 아니라요. 사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검찰이 스스로 자기들에 대한 검찰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덮어주고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이랬던 것들을 사실 지적을 하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모든 국민이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지금 밀어붙일 것인가? 우리 당원들은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이 말씀하신 거 맞는데 좀 더 많은 국민들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작용은 없을 것인지 확실하게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까 지금 최강욱 전 의원의 말을 봤잖아요. 그리고 아까 김어준 씨가 했던 발언 무슨 보안 수사권이 없으면 없어도 빠져나갈 수 없을 거 프레임을 만든다고 했는데 프레임이 안 되려면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보안 수사권이 없어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막을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최강욱 전 의원은 뭐라고 합니까? 언론에 알리면 된다. 그리고 다른 김용민 의원 뭐라고 했죠? 피해자가 검찰에게 얘기하면 된다. 그리고 그 박은정 의원 뭐라고 했죠?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보완하면 된다? 이걸로는 설득이 안 됩니다. 이거는 국민들께 절대로 장을 담글 수 있다는 명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홍기원 의원 이외에도 많은 진보 진영 인사들도 이거에 대한 부작용, 이거에 대한 우려 충분히 있으니 당에서 좀 심사숙고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보수 진영 인사이기는 했습니다만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도 이 얘기했습니다. 헌법학자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의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자른 변호사님,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우려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우리 헌법은 수사의 주재자로 검사를 상정하고서 만들어진 헌법입니다. 그래서 영장 청구권을 검사에게 독점을 한 이유도 검사의 책임하에 인권 보호를 해가면서 수사를 진행해라라는 것이었거든요. 이게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의 역사적인 배움의 산물입니다. 과거에 우리 짧게 봐도 일제시대 순사가 얼마나 난폭하고 인권을 침해했는지 아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외국 같은 경우에는 판사가 직접 수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판사가 예심판사, 수사판사라는 이름으로 직접 수사를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게 너무 느리게 간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검사라는 조직을 통해 가지고 그 수사의 인권 보장을 하자. 그래서 그걸 준사법기관으로 부르는 이유가 거기서 있는 겁니다. 사법기관이 있고 준사법기관이 법률가로서
이 인권 보호를 하고 법적인 적용을 이제 깔끔하게 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통제는 다시 법원이 받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에서 중간을 뚝 떼버리면은 경찰은 도대체 누가 통제하냐 이거죠. 순차적으로 경찰, 검찰, 법원 이렇게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었는데 거기에서 그러면은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를 도려내고 이제 니네는 수사하지 말라고 하면 내용도 모르는데 영장 청구는 헌법에 따라서 검사가 여전히 한다라는 것이죠. 아직 이제 그 껍데기가 이제 남아있고 알맹이는 완전히 없게 되는 건데 네. 사실 이런 식으로는 수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뭐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에는 뭐 검사가 수사 주재자라거나 그런 뭐 명시적인 문구가 없잖냐 이제 이러는데 이게 좀 기가 막힌 거죠. 그럴 때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리자면 우리 예. 알 권리가 있다는 거 네. 부정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 생명권이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헌법 찾아보세요. 거기 헌법에 그런 글자 없습니다. 다 해석상 노출되는 게 생명이 없으면 인간의 존엄이 어디 있겠느냐. 이래서 해석상 다 도출되는 것이고 네. 해석에 검사라는 게 헌법에 찍혀 있고 영장 청구권이 있으니 당연히 이석연 위원장의 저런 발언은 헌법적으로 타당한 것인데 그거에 대한 아무런 논리나 대응 방법도 없이 그냥 일단 폐지하고 보자라는 거는 국민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태도입니다. 예. 장윤기 사건과 보안 수사권 폐지 논란까지 살펴봤습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 피해 우려가 계속 커지면서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추진하던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엇박자를 내는 모습입니다. 너무나 많은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향후의 모든 문제들은 이재명 정부가 책임을 져야 돼요. 검사의 권한 남용을 완전히 제도적으로 차단함과 동시에 피해 구제를 받는데 국가가 소홀함이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자.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한다고 하여 검찰에게 다시 수사권을 부여하게 된다면 검찰이 그동안 보여왔던 무소불위의 행태는 다시 되살아나고 검찰개혁을 염원했던 민주개혁 진영에게는 큰 실망을 안겨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개혁 진영이 결국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대국민 약속 파기가 될 것입니다. 강성 지지층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처럼 이렇게 검찰개혁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대선 공약 파기가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청래 전 대표가 오늘 딴지일보 게시판에도 글을 올려서 이제는 끝을 봐야 된다. 다 함께 힘을 모으자 이런 글까지 올렸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네. 문제가 있으면 좀 보완해도 될 텐데 무조건 폐지만이 답인 건가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전 한 가지 먼저 지적하고 넘어가면 왜 정청래 전 대표는 대표하실 때도 그러더니 딴지 게시판에만 가서 저걸 올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이제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하고 좋아하고 응원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그거는 예전에 당대표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당대표로 출마한 분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 김용민 의원이 그랬죠. 권한남용, 검찰의 권한남용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정청래 지금 전 대표도 그러고 지금 후보도 그러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검경 수사권은 조정이 됐어요. 법으로 통과가 됐어요. 이미. 형사소송법 남아있어요. 법으로 통과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찰은요 수사 개시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이 두 분이 얘기하는 권한남용이나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하는 건 수사권을 남용해서 수사를 다시 개시를 해서 별건 수사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걸 막자고 분리해 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검찰은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니까요. 예. 수사를 뭘 인지해서 수사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안 수사라고 하는 것은 수사를 해서 경찰이 수사해서 올라온 내용 중에 문제가 있거나 부실하다고 판단된 것에 한해서만 추가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수사 개시입니까? 그게 검찰이 수사하는 거니까 이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 제한된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보기 위해서 수사를 좀 해보겠다는 것이 어떻게 무소불위의 권한입니까? 예. 이게 어떻게 정치권에 대한 수사냐고요. 네.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민주당에서요 보안 수사권 일부에 한해서 좀 존치를 해야 된다라는 법안에 발의를 했던 11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좌표가 찍혀서 요새 고생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현종 의원님. 네. 좌표 찍는다 얘기는 참 오랜만에 듣는데 예전에 뭐 수박 뭐 색출하고 뭐 이럴 때처럼요. 지금 엄청난 욕설 댓글에 좀 시달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저 댓글 올리시는 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러면 본인의 가족과 본인의 어떤 아는 분들이 이번에 이 피해를 입은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하실 건가요? 예. 저는 저걸 싸워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
댓글 올리신 분들에서 마냥 저게 국민의 뜻이다, 당원의 뜻이다 해서 그냥 저것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저런 사람들하고 싸워야죠. 저런 사람들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억울한 피해를 입었는데 그럼 그 피해를 그냥 우리가 감수하자는 거예요? 그럼 자기 가족들이 그렇게 하면 감수할 겁니까? 예. 안 할 겁니다. 정청래 대표 본인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나 이런 피해를 당한다 그러면 감수할 건가요? 그때도 그냥 검찰 완전 폐지, 그냥 경찰 지금 외칠 건가요?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정청래 후보가 아직까지 한마디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자,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인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그냥 억울한 피해가 있는데 그냥 그거는 감내해야 된다. 그럼 피해자가 나서라. 언론에 알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건가요? 그러니까 과연 이 사건에 대해서 서영교 법사위원장, 김용민 의원, 정청래 후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들 앞에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저도 궁금해지네요.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기다려보겠습니다.